여러분, 여기는 한국 동해안에 있는 아주 그림 같은 어촌마을 축산항인데요. 딱 보기엔 정말 평화롭죠. 근데 이 잔잔한 풍경 뒤에 한 가문의 뿌리가 되고 또 한 나라의 최전방 방어선이 되기도 했던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역사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왼쪽은 생기가 막 넘치는 여름의 축산항이고요. 오른쪽은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듯 고요한 겨울 풍경이에요. 분위기가 정말 다르죠? 같은 장소인데도 이렇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니. 과연 이 두 얼굴 아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요? 그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는요. 놀랍게도 바로 이 축산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축산항의 이름? 축산 말이죠.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 마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지도 같은 거예요. 특히 저 축이라는 한자, 초, 이게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이 축이라는 한 글자에 무려 3가지나 되는 깊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예요. 마을 뒷산이 꼭 소가 누워있는 모습 같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12지신 중 소처럼 이곳 사람들의 우직하고 성실한 그런 정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바로 계절을 뜻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이하는 시기, 다시 말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단순히 계절이 바뀐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왜 이 단어가 이토록 중요할까? 이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요. 이 지역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아주 극적인 역사적 사건 하나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마을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이 된 한 번의 난파 사고에 대한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때는 8세기입니다. 당시 중국 당나라는 알록산의 난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 격동의 시기에 김충이라는 관리가 배를 탔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정말 우연히 이곳 축산항에 떠밀려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정말 긴 세월을 뛰어넘습니다. 서기 755년에 신라의 귀화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1000년이 훌쩍 지난 1798년 그의 후손들이 조상의 흔적을 기리기 위해서 바닷가 바위 위에 첫 번째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1973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으로 정비가 된 거죠. 이제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해서 기억되는 진짜 역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기념비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 돌에 새겨진 기록들을 보면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 굳건히 서 있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걸 실감하게 되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더 재밌어져요. 한 사람이 표류해온 사건이 어떻게 두 개의 다른 성씨, 그러니까 영양김씨와 영양남씨라는 두 명문 가문의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뿌리, 즉 당나라 조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원래 성인 김씨를 그대로 지켰고요. 다른 아들들은 신라 왕이 내려준 남쪽에서 왔다는 뜻의 남씨 성을 따르면서 이렇게 한 아버지 아래 두 가문이 시작된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이 표지석이 있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그 수많은 후손들에게는 진정한 시작의 땅, 우리 가문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탄생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축산항의 또 다른 얼굴, 훨씬 거칠고 치열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볼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항구가 과연 언제나 이렇게 평화로운 시작의 장소이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평화와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 사실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지키던 최전방, 아주 중요한 해군 기지였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했던 이야기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 증거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지금도 마을 골목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이 담벼락,
텃밭을 바치고 있는 이 오래된 돌들. 이게 바로 옛날 군사 요새였던 만호성의 성벽의 일부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 만호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시작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부터 해군 기지, 즉 수군 진영이 있었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산이 아니라 평지에 세워진 성, 평지성이라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원래는 그 둘레가 700m나 되는 꽤 큰 규모였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한 100m 정도만 그 흔적을 겨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름에 담긴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 한 가문의 시조가 된 난파선 이야기, 그리고 잊혀진 군사 요새의 흔적까지. 이 서로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지금의 축산항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옛날에 이곳으로 유배를 왔던 안노생이라는 관리가 남긴 시 한 구절이 있는데요. 큰 물결이 천둥처럼 울부짖고 만그로 대나무 숲은 안개에 잠겨 고요하다. 이 시를 읽어보면요. 축산항의 그 거칠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언제 초들어올지 모르는 바다의 적, 왜구에 맞서야 했던 그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생생하죠? 그리고 이 모든 깊고 오랜 역사가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보 여행길인 해파랑길과 직접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해파랑길을 걷는 여행객들은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이 역사의 한복판을 그대로 걷고 있는 셈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가문이 시작된 발상지이자 동시에 나라를 지키던 최전선, 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바로 축산항의 정체성인 거죠. 이건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을을 이루고 있는 살아 숨쉬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 축산항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동네 골목길이나 평범한 공원에도 시대를 바꾼 어떤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주변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